네, 지금 10시 한 51분쯤이니까요. 정말로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일본에서 아베 총리와 그야말로 찰떡궁합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문 대통령과는 어떤 호흡을 보여줄까 관심이 큰데요.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안영환 단국대 성좌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fine gentleman이라고 해서 훌륭한 신사, 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한 거 보면 첫 출발은 좀 나쁘지 않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글쎄, 본심을 담았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사랑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도 5분 후면은 일본과에 도착한다. 우리의 용맹한 군인들을 곧 만나게 된다. 이거 네. 보냈어요. 그러면서 사실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거 안 됩니다. 비행기 안전장치 때문에. 그래요, 안 되죠. 우리 비행기 안에 네. 핸드폰 사용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미국 대통령 전용기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하고.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젠틀맨이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젠틀하다는 이미지를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한정된 그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표현으로 본인은 젠틀한 좋은 사람 만나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조금 전에 일본 공항을 출국하는 모습인데 먼저 올라가고 뒤에 멜라니아에서 따라 올라오고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굉장히 아베 총리와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다 붙어 있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친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2박 3일이었고, 우리 이제 1박 2일이란 말이죠. 네. 과연 1박 2일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얼마나 일본보다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을지, 이게 정말 관심이거든요. 먼저 저 사진을 보면요. 예. 이제 멜라니 여사하고 손을 안 잡고 올라가죠. 네. 그러네요. 보통은 이제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친근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유럽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에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멜라니에서 손을 뿌리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날 밤 사이가 안 좋았는지 어찌됐든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둘이 올라가기 어려운 두 사람도 굉장히 키가 큽니다. 그렇죠. 거의 80 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2박 3일과 1박 2일 문제는 사실 양국에서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정된 기간을 놓고 왜 일본 2박 3일인데 우리는 1박 2일이냐. 예. 청와대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2박 4일 하다 보면은 저녁 늦게 와서 아침에 빨리 가야 된다. 예. 실질적으로 1박 2일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셈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알뜰하게 오전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충분히 보내고 그 다음날 보내기 되기 때문에 2박 3일이나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밥 기수가 좀 틀립니다. 밥을 먹는 기수가요. 예. 특히 이제 아베 총리하고는 4끼를 같이 했습니다. 예. 우리 대통령하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한 끼밖에 안 하는 것이죠. 예. 한 끼만 하나요? 딱 한 끼만? 오늘 저녁에 네. 만찬. 만찬 한 끼만 하는 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하고는 오후에 청와대에서 단독 정상회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청와대 상춘제를 걷는 예.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그 만찬 있는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문제에 딸려 있겠죠. 예. 그러나 외면적으로 본다면은 아베 수상은 골프를 치면서 네. 3시간 동안 라운딩을 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다.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밀도 있게 효율적으로. 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워낙 융숭한 대접도 받았고 4끼나 먹었고 이러니까 이 청와대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거 보니까 우리는 그런 화려함보다는 절제와 그 대신 실속을 똑바로 차리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20여 년 만에 국빈 방문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어떤 예우를 보내냐는 그분이 오실 때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빈 방문에 맞게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어제만 해도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을 트럼프 대역을 시켜가면서 예행 연습을 다 했어요. 아, 대역을 시켜가면서 이제 동선까지 다 확인을 하는 거죠. 와서 뭘 하고 그 다음 장소는 뭘 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아베 총리의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거기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굴욕적인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그분을 존중하는 그건 우리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우를 최대한 갖춰서 우리는 그분을 모시겠다고 하는 네. 부분. 오신 분, 손님으로서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국빈으로서 예우를 갖추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우리의 문화,
또 우리의 음식 문화 이런 부분도 좀 체험하게 해드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가서 사실 미국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으려면 사실 외국 방문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외국 여행 가면 그 나라의 음식도 맞아요. 먹고 문화도 네. 체험하고 이러면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아마 일본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라든지 우리의 전통의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경험하게 해드림으로써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네. 너무 또 지나치게 너무 대접을 하면 국민들의 또 반감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끼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12시에 도착하면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좀 같이 좀 먹으면 두 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동선이 문제죠. 예. 뭐 도착하는 공항이 오산 공항입니다. 네.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외국 원수들이 올 때는 성남에 있는 서울 공항을 이용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로 헬기를 타고 막 이동하는데 이제 미국은 오산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공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착륙한 다음에 예. 평택에 가서 미군들을 격려하는 그러니까 헬기 타고 평택으로 가는 막 거죠. 이동해서 평택에서 미군을 만나는 일정이 먼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도 일본에서 미군 공군기지에 내려가지고 그렇죠. 미군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다시 도쿄 시내로 들어갔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와 비슷한 일정을 짠 것이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이제 캠프 함프리스 우리가 거의 9천억을 들여서 예. 전체 공사비의 92%를 우리 돈으로 만들어준 그런 미군 기지. 세계 최대 미군이 가지고 해외에 가지고 있는 육군 기지 가운데서 가장 큰 기지입니다. 이것을 보여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또 트럼프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 군인들도 중요한 유권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이 해외에 나가면은 반드시 미군 기지를 방문합니다. 그렇군요. 예. 정치적으로도 이미지도 뿐만 아니라 유권자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찌됐든 그 방문해서 거기서 간단히 미군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게 햄버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군요. 이거 그 옛날 트럼프 일본에 봤을 때. 대통령은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콜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식 비즈니스맨들의 그 어떤 그 간편함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 중요 행사 때마다 사실 김정숙 여사의 내조도 큰 화제였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떤 내조를 할까 기대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음식 내조를 펼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꽃감이요. 최근에 네. 삼춘제에서 사실 꽃감 말리는 장면이 사진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와서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그랬었죠.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본인이 직접 감을 이렇게 깎아서 네. 꽃감을 말리는 나오고. 장면, 저 장면이죠. 예. 엄청 많아서 예. 저걸 다 어디다 갖다 쓸까 했는데 이게 손님 접대용이에요. 그랬었죠. 근데 사실 이제 알고 봤더니 저 꽃감은 사실 기자들이나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한테 주로 주시고 오늘 네. 이 꽃감이 제공이 되는데 그 꽃감은 이미 그 전에 말려놓은 거래요. 아, 말려놨대요? 그래서 저 네. 지금 사진에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이미 만들어놓은 꽃감을 중심으로 해서 호두 꽃감 쌈이라는 것을 하는 건데 사실 저도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이게 시중에서는 별로 팔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특별하게 음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것 같은데 참 그 김정수 여사가 예전에 보여줬던 거 여야 예. 원내대표들 불렀을 때도 인삼정과도 제공하고 예.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예. 이따 오늘 오후 만찬에 제공될 그 만찬 요리 그렇습니다. 공식 사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른쪽 맨 밑에 보이는 게 이제 곶감이 보이고요. 예. 쭉 빵같이 보이는 저게 초콜릿인데 예. 저 안에도 곶감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합니다. 예. 또 중간에 있는 가재미, 저 가재미 요리거든요. 예. 근데 저게 거제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 그러니까 물론 고향이기도 하지만 네, 북한이 고향이지만 내려와서 정착한 예. 거제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가져온 가재미 요리.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중에 가자미 요리를 제일 좋아한대요. 안 좋아하죠. 저건 네, 좋아한다. 생선을.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고기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 밝히기는 가자미 요리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생선 중에 가자미를 준비했고 또 이제 워낙 소고기 좋아하니까 한우로 만든 스테이크를 준비했어요. 아. 저는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예. 미국 고기보다 우리 한우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만들어도 물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고기로 많이 드셨겠지만 우리 한우가 훨씬 부드럽고요. 예. 훨씬 그 질감도 좋아서 예. 제가 볼 때는 저 한우로 만든 스테이크 드시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뭐 당연히 이런 의전이나 융숭한 대접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에 가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본하고 그렇게 좋게 지냈지만 사실상 이 비즈니스 외교에서는 할 말 다 하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도 앞에서는 한미동맹 뭐 고투게더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런데 한미 FTA는요 이렇게 얘기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많지요. 왜냐하면은 일본 가가지고 뭐 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 찰떡궁합을 보였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동맹임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실제 기자회견장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트럼프의 비즈니스맨 나온 것이죠. 자, 우리는 F-35, 뭐 SM-3 이런 훌륭한 뭐 미사일 무기들, 예. 무기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라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비즈니스맨들 상대로 한 이야기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미국에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 차 팔리지 않는다. 우리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야기 노골적으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제에 관련해서는 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도 아니 접대 다 해놓고 결국은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예. 아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안보와 경제 두 축이고 특히 이제 본인이 한미 FTA의 개정에 관해서는 계속 선거 전부터 당선되기 전부터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우리의 대응이 문제겠죠. 그러나 양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할 때 이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예. 보통 이제 공동 성명을 만들 때는 사실 껄끄러운 상황이 되면은 입장을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각자 국내용으로.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사실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미국 국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미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사실 이번에 미국 기자들 많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미국 국내용의 경제 이야기가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발언은 좀 세게 입장이다. 나올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들어야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경제 문제에 관한 트럼프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트럼프가 오늘은 만찬을 하고요. 내일 국회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 시간대에 국회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국회 연설에서도 어떤 얘기를 꺼내고 또 우리나라를 또 압박하는 얘기, 정말 FTA 얘기까지 꺼낼지 이런 것도 큰 관심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FTA 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사실은 두 가지, 본인이 미국 떠나면서 했던 얘기가 두 가지예요. 북핵 네.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 네. 두 가지 하겠다고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그걸 달성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우리나라, 중국까지 다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아마 그 북핵 문제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는 주문을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FTA가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꼭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건 국내용으로 본인이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또 대통령은 그렇게 한번 크게 지르고 가지만 일단 실무적으로 협상할 때는 실의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FTA 통해서 이익을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내 국민들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경제 정책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만 실무전에서는 그렇게까지 가기 힘들다고 보고요. 뭐 예. 심지어 FTA를 폐기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기는 제가 볼 때 좀 어렵다고 보고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챙기고 또 따지고 계산하는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우리 대표단이 그러니까 협상 대표단이 어떻게 미국 대표단을 설득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아까 도쿄 특파원이 잠깐 전했습니다만 트럼프의 외교안보 수석은 뭐 아베다. 이방카가 아빠 그 외교는 아베 얘기를 좀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전언이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글쎄요, 뭐 이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언론 보도인데 어찌됐든 이제 여기서 외교란 건 북한 핵 문제, 예. 특히 동북아시아 관련 문제겠지요. 사실 일본의 중요성이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인가요? 중국 때문이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이 급부상했을 때 영국이 대륙을 견제하는 중요한 교도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이 급부상하기 때문에 일본이 유럽에서 영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해관계 일치합니다. 일본도 중국이 급부상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중국 문제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아베가 충분히 트럼프의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사실 트럼프가 취임을 하기 전에 당선 시절에 맨 먼저 찾아간 사람이 아베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취임한 후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취임하기도 전에 비행기를 먼저 탔더라. 아베가 그만큼 저돌적이고 남자답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베가 그만큼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을 들인 만큼 많은 접촉 기회를 가졌고 그래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관해서는 아베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어쨌든 둘 인간적 친밀감 때문에 아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사실 보도는 그렇게 됐지만 미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어찌됐든 일본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근데 우리가 이제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동맹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일본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나온대요. 일본, 그다음에 인도, 호주
미국 이렇게 이제 사각파도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빠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한일 군사 동맹은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이게 또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 너희들은 그냥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그냥 균형 외교하고 우린 이렇게 뭉칠게 또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 사국의 사실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 장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일본에서 요즘 요구에서 나온 표현이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일본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역시 아시아의 대국인 인도를 끌어들여야겠다는 차원에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른바 중국 포위 전략을 쓰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일본, 인도, 호주입니다. 사실 나라의 사이즈로 본다면 우리는 호주보다 크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전 세계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호주가 우리보다 더 큰 대륙 국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나라 내의 국가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거기에 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래서 뭐 내 나라가 하겠다면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북한에 관한 한, 중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에 관한 한, 미, 일의 동맹 체제가 굉장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그 동맹 체제에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의 국익을 놓고 굉장히 사실 우리가 여러 검토해봐야 될 문제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엄중한 외교안보 이슈 어떻게 풀릴지 그것도 관심이지만 아무래도 영부인들의 패션 외교도 이 정상회담 때마다 굉장히 큰 관심이잖아요. 특히 멜라니아랑 김정숙 여사 스타일이 워낙 달라서 맞습니다. 이런 걸 보는 약간 그런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는 패션 모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본인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하이힐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휴스턴에 엄청난 재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그 하이힐을 신고 가서 문매를 맞았던 적이 있었죠. 근데 반대로 우리 이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수해 때 장화 신고 가셔서 일바지 입고 일하시는 모습 보여주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 원래 스타일 자체가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평소에 했던 삶이 그대로 패션에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정숙 여사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패션에 별로 감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포목상을 하셨대요. 그렇죠. 시장에서. 한복집,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패션이나 아니면 색깔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본인의 언니 되시는 분 뉴욕에서 현재 패션 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언니는 FIT라고 해서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라고 뉴욕 발음이 괜찮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명한 세계 5대 패션 스쿨 중에 하나를 졸업하시고 패션 샵을 하는 걸 보면 아마 대대로 패션에서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김정숙 여사의 패션의 특징은 기풍, 우아함 이런 거라고 하면 이제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세련함, 세련됨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다르서 동서양의 아주 극단적인 패션의 정상급을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센터 본능이라고 저희가 가운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김정숙 여사는 유독 가운데 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이렇게 찾아가서 가운데 딱 먼저 서거든요. 이런 모습, 우리가 외교에서도 저렇게 좀 가운데 쓸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렇게 한다는 적극성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건 평소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렇게 섬기려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결국은 다른 정상 부인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로 심겨줄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친근함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김정숙 여사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점이 아닐까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최대한 많이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상 간의 친밀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친밀하면 이야기를 속 터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친밀감을 확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 정권입니다. 보수 정권입니다에서는 약간 사실 견제랄까요? 약간 의혹의 눈길을 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털어내야 됩니다. 자,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입장이 똑같다. 이해가 똑같다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경제 문제에 관해서 특히 한미 FTA는 사실 그 설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한미 FTA가 양국의 공동 이익이다. 우리는 공동 이익을 같이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우리가 결코 당신들과는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우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특히 이제 중국 문제 때문에 미국이 양자택일을 강요할 수도 있어요. 거기를 잘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는 정말 균형 외교, 실리 외교 중요합니다. 오늘 1박 2일간의 이 국빈 방문 잘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